6.13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도 들여다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선례로 통일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주요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오현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앞서 이틀간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기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 대선으로도 불리는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간 공약 다툼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국내외 요인을 분석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30%가량 저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도시 녹화 사업을 강화하고 경기, 인천 등 주변 지역과 환경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부문에선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원순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전력을 앞세워 전국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 R&D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보육제도 도입으로 365일 24시간 엄마가 원할 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온종일 초등학교를 도입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어린이집 공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동성애와 관련한 문제에 박원순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 부당한 차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와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굳이 서울시가 나서서 동성애를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동성애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분적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 서울광장 집회 신청 시 합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조례와 시민 여론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합법적 절차 신청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상충될 경우는 제고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 만큼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앞다퉈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노약자 전용 마스크 보급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측정 시스템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에선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자 권익보호기구 설치 등으로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일자리 도지사를 자처하며 이미 재임 기간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다음 임기엔 또 다른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도내 각 지역별 과학기술 산업을 연결한 슈퍼밸리를 조성해 경기도를 신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론 세 후보 모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을 강화하겠다는 복지 정책을 제시해 공약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계에 관심이 높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차가 보였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의 동성애 지지 발언과 지지 행사 참석 등으로 그동안 동성애에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양국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했고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은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판문점 선언에 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일 현지 시간으로 9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첫 회동이 이뤄집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장 상공과 주변 해역 통행을 제한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정상 간 합의 내용이 선언문에 어떤 식으로 담길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에 길을 텄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얼개를 짜는 것이 핵심이란 관측입니다.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측이 그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합의가 얼마나 구체화될 것인가도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베르너 크레첼 목사는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목회하며 통일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크레첼 목사는 통일 당시 독일교회가 원탁회의를 주도하는 등 통일에 앞장섰다며 당시 독일교회는 동서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국민을 다독이며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첼 목사는 한국교회도 독일교회와 같이 통일의 길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상대적 약자인 북한 주민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뒤흔들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록펠러대 마크 스토클 교수와 스위스 바젤대 데이비드 세일러 교수는 인류 진화학 학술 전문지인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에 진화론의 맹점을 건드리는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스토클 교수는 생물 10만 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한 결과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의 90%가 10만에서 20만 년 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했고 다른 생물종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오레곤의 한 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레곤의 한 기업은 홀리로사 교회가 행사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측에 23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홀리로사 교회는 엠브리지 이벤트 센터로부터 성소수자 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도덕적 사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과점 주인 필립스는 USA 투데이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 동성애 게이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시관을 한국문화원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설치했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신주쿠구 번화가인 요수야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00제곱미터 넓이인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질서위원회 김희선 장로가 김노아 씨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장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노아 씨가 제시한 신학교 졸업장은 김노아 씨가 스스로 주장한 목사고시 합격연도보다 4년이 빠르다며 허위 학력은 물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성직자임을 사칭하고 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실행위에서 선출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 5명은 이철 목사가 지무하는 강릉 중앙감리교회가 타 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하고도 지방회 소속을 바꾸지 않았다며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이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행정 조정 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 만큼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장 파면과 정관 복구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동문 천여 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에 재단이사 전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송,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 의뢰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사회엔 총장 해임과 정관 원상복구 이후 명예롭게 사퇴하는 길을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과테말라 화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 3일과 4일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의 폭발로 사망자 60여 명, 부상자 300명, 이재민 3천여 명이 발생했다며 계속해서 분출되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구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긴급구호를 위해 모아진 후원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